황금빛 대지로부터 감사히 받아낸 우리 쌀과 보리, 그 곡식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만의 전통 음료 식혜.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쌀과 보리만으로 만들어내는 색과 풍미, 그리고 맛.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 음료. 이 맛이 혹여나 변하지는 않을까? 이 맛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초심으로 돌아 식혜의 본질을 지켜내고 이제는 우리만 알고 있는 맛이 아닌 머나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3대째 계승해 오고 있는 전통 그대로의 맛. 명희는 그 맛을 이어가려 합니다. (2018년) 전통 음료의 대가 식혜 명인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식혜 명인 77호 문완기입니다. 예로부터 잔칫날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음료가 있다. 바로 식혜다.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 마시는 식혜는 시원하면서 달짝지근한 게 후식으로 제격이었다. 과거부터 사랑받아왔던 전통 음료 식혜. 역사적으로 식혜를 언제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옛 문헌상 식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40년 이시필이 지은 소문사설이다. 해당 문헌에는 온돌의 열을 이용하여 식혜를 제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과거부터 사랑받아온 전통 음료 식혜는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도 집집마다의 비법도 다 달랐다고 한다. 식혜라는 건 음식을 삭혔다 이 뜻이에요. 쌀하고 보리를 가지고 삭혀서 식혜가 된 거고, 지금 우리가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각 지방 특산물을 가지고 생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곡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삭힌 음식을 이제 여러 가지 식혜가 있다 이 뜻이에요. 식혜하고 감자하고 차이는 쌀알이 있다 없다, 쌀알 없는 걸 감자라고 하고 또 각 지방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돼. 지역마다 여러 형태의 식혜가 존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전통 음료이지만 대중화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먹고 살 게 많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면 도시락 혼분식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혼식 보리라든가 그 다음에 콩이라든가 잡곡이랑 같이 밥을 반드시 해 먹었어야 됐다고. 그런데 우리 맵쌀, 귀한 맵쌀을 가지고 식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 그 당시에. 그래서 더 이상 산업화가 되지 못하지 않았었겠나 하는 추측. 응? 어쩌면 지속하지 못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전통 음료 식혜가 꾸준히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1980년도 전기밥솥으로 식혜를 간편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서다. 1984년도 무렵에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식혜를 캔 작업해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콜라나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음료가 아닌 우리나라 음료를 접할 수 있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전통 음료를 어떻게 하면 됐을까, 보존기간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캔 식혜지. 그때가 88 올림픽, 이때 한참 활성화됐지, 활성화. 이렇게 성장해온 식혜는 어느새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전통시장은 물론이거니와 편의점, 마트 할 것 없이 곳곳에 제품화되어 자리하고 있다. 저같이 가업이었어요. 저같이 가업이고, 장가를 와서 보니까
이게 식혜가 만들다 보면 만드는 과정에서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변질되는 거지. 응? 빨리 변질되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 저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응?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저 맛은 참 좋았는데 뭐 3일을 못 가 여름에는. 응?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그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먹고 저 맛을 그대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시작을 한 게 30년 전이지. 장인과 사위의 인연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서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었던 장인어른은 명인에게는 스승이자 긴 세월을 함께한 동료였다. 고생 많이 하셨지. 응?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고집도 세셨어. 응? 고집도 세시고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모습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가슴 아프지. 응? 정말 가슴 아프지. 명인 이게 그 시험 보러 갈 때도 장인어른이랑 같이 3번이나 같이 가서 같이 떨어져서 울기도 하고 뭐 그런 추억이 다 있지.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전통 문화가 세계화로 간다는 걸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실 때 아마 엄청 대견해하지 않으셨을까. 유난히도 맛이 좋았던 장인어른의 식혜. 3대가 이어오며 식혜의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왔다. 그 맛은 변하기는커녕 더 깊어만 갔다고. 초창기 때는 그런 공정 과정을 만들어갈 때 나랑 같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지. 설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갈 때 무슨 냉장고나 TV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걸 사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배관 라인이라든가 탱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마솥처럼 돼가지고 대형 밥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설비를 만들어가고 과정을 어디서부터 끊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장인어른하고 같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지. 장인어른이 만든 식혜를 재현하기 위해 30년의 세월 동안 부단히 노력하던 중 명인은 식혜를 단순한 음료 중 하나가 아닌 대한민국 전통 문화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음료라고 만들게 생각하면 아마 내가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우리 조상들의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만들되 어쨌든 간에 제품은 안전해야 되잖아. 그지? 방부제나 이런 거 섞지 않고 첨가물 넣지 않고 안전하게 이게 할 수 없을까. 단 조건은 아까 얘기한 맛으로 얘기하면 장인어른한테 배운 맛 그대로 그렇게 해야 이게 세계로 갈 수 있잖아. 그게 항상 그때 당시도 머릿속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 시장에서 파는 정도의 소량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선보이기 위해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을 갖추어야 했기에 더욱 어려웠다는 문완기 명인. 자, 그게 참 아주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복잡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식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쌀하고 보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배합비를 생각하자고. 배합비가 어디 있어? 집집마다 다 틀린데. 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을 이렇게 토해내려고 하면 그 포화 상태를 실험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배합비를 2대1로 섞을 거야? 3대1로 섞을 거야? 온도는 60도로 할 거야? 50도로 할 거야? 당도는 예를 들어서 12브릭스로 할 거야? 13브릭스? 이게 없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이걸 일관적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니 또 원료가 생물이잖아, 생물. 생물이다 보니 그때그때 또 틀려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1월 달에 만든 엿기름 농축액과 11월 달에 만든 농축액과 또 한여름에 또 만든 농축액과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지. 근데 그건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연구하는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던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또 버리기도 하고 또 버리면서 또 뭔가를 또 얻기도 하고 뭐 그런 세월이지. 식혜는 겨울철에 음용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청류 중 한 가지이다.
그리고 식혜에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효과가 하나 있다고 한다. 식혜가 삭히게 되면 이 아밀레이라는 성분, 사람의 침 성분이에요. 그게 침이 소화제인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다 옛날 얘기가 됐지만 옛날에 잔치집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잔치 누구 결혼한다거나 동네에서 뭐 한갑 잔치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그때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 응? 못 먹던 거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그때 반드시 식혜를 먹어줘야 속이 시원했다. 그게 소화제예요. 그게. 옛날에 소화제가 없잖아. 그래서 소화제 있다고 하는 집이 소다에 소다. 소다를 부글부글 끓여서 그걸 소화제라고 먹었다고. 옛 문헌들 사이에서 문환기 명인이 참고하는 것은 숙종의 어의 20필이 지은 소문사설에 등장하는 식혜 조리법이다. 전통 방식을 계승하며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얻게 된 비법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전통 방식을 우리 공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공정별로 나누고 이런 시행착오는 정말 말도 못해. 거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설비까지 이런 거기에 다 맞춰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엄청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 내 딱 여기다 물 손가락만 딱 집어넣으면 요 세 마디에 물이 딱 올라와. 그때 불 딱 하고서 내 느낌대로만 하면 고두밥이 딱 돼. 그거는 뭐 한 서너 번 하면 다 해 누구든지. 근데 이거를 그 많은 양을 아까 얘기했듯이 쌀은 얼마만큼 배합을 할 것이며 물은 얼마만큼 몇 기름 이걸 기계를 어떻게 이거는 정말 수도 없이 했지. 문환기 명인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인공 첨가물 없이 맛과 색 그리고 보존까지 모두 완벽하게 보완해냈다. 원료를 좋은 거 쓰고 그다음에 조상들이 첨가물이 어딨어? 첨가물 다 빼는 거지. 응? 다 빼고 단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은 현대 과학을 응용해야지. 응?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빼. 이게 내 노하우야. 딴 거 없어. 응? 이게 내 노하우야. 그렇게 해서 옛 것을 자꾸 찾고 이게 대한민국의 전통이다. 이게 문화다. 응? 식혜는 전통 음료인 만큼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인. 그렇기에 명인은 재료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재료들을 직접 수확하여 식혜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식혜 원료 생산하는 단지요. 쌀을 수확한 지 3년 됐고 해마다 늘려. 지금은 한 2만 평 정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 이천쌀은 옛날부터 임금님한테 진상하던 쌀이요. 그래서 이천은 이왕이면 최고 좋은 원료로 생산을 해야지. 그게 목적이요. 수입할 수도 값싸게 대량으로 사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명인의 방식. 여느 다른 식혜들과는 달리 재료에 이렇게나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정성이 안 들어가잖아. 내가 여기다가 직접 또 배도 심고 직접 수확도 하고 올해 농사가 얼마큼 잘 됐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단 말이지. 대한민국 전통 문화를 만드는데 전통 음료를 만드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내가 농사 지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우리 또 국민들한테 자긍심도 주잖아. 그 이유요. 식혜에 들어가는 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슬고슬한 밥이 아닌 고두밥이 들어간다. 식혜 만들기 위해서 고두밥을 만들고 있는 거야. 고두밥 짓는 과정이야. 된밥을 짓는 거야. 이유는 나중에 밥알이 동동 떠야 되는데 진밥이면 뜰까? 이게 떡이 되잖아. 떡 될 때 진밥이고 된밥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지금 만드는 과정이야. 물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쌀이 수분을 먹은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덜 담그냐 덜 담그냐 물에다가 그것만 주의하면 돼. 좋은 재료들을 엄선해 공수해오는 명인은 재료에 어느 것 하나 버리거나 허투루 쓰지 않는다. 보통은
벼를 털어내고 남은 겨조차 명인은 버리지 않고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한다. 이게 왕겨인데 쌀을 갖다가 방아찌고 나면 껍데기를 가지고 불 때는 원료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불 조절을 살살 하면 뜸 들이기도 좋고,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게 아주 좋았어. 그래서 옛날에 이걸 우리 조상들은 버리지 않았지. 고두박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국산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식혜의 맛은 좋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문환기 명인의 고집은 농가 소득에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한다. 우리가 연간 쌀 소비량이 한 280톤? 내 정성과 내 땀이 들어가야 이 제품에도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왔고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또한 엿기름을 만드는 보리의 경우에도 기존엔 국산 맥주용 보리를 사용해오다 몇 년 전 겉보리 계약 재배를 통해 한층 더 좋은 품질의 보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그 군산에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식혜 음료 가공용 해미 품종을 엿기름으로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식혜 음료 가공에 최적화된 품종으로 엿기름을 만드는 것이죠. 풍미를 좌우하는 게 엿기름이거든요. 그 하늘청 그 명인분이 식혜 고품질 식혜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미 엿기름 전용 그 겉보리 품종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제를 해서 이쪽에서 하늘청에 식혜 전용 엿기름을 공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농가들이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건조해가지고 오면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보리를 침지해서 또 한 6일 정도 싹을 틔워서 하루 정도 건조시켜서 그다음 뿌리 제거하고 분쇄 포장해서 하늘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엿기름을 만들 때 사용했던 보리 품종 해미. 지금은 쓰이지 않아 다른 대체품을 찾아 앞만 보고 있지만 명인만큼은 뒤를 돌아보며 옛 품종을 되살려냈다. 지금은 그 엿질금의 원료인 보리를 수율이 그만큼 안 나와서 옛날 같은 그런 품종을 안 써요. 난 거꾸로 가는 거야. 옛날의 품종을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수율은 좀 덜 나와도 옛날에 같은 풍미가 나와요. 맛이 나와. 색깔은 약간 좀 탁해도 그걸 거꾸로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수확한 해미 보리를 이용해 색은 비록 탁할지언정 깊은 풍미의 식혜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엿질금을 물에 착즙하는 과정이고, 엿질금의 원료는 보리요. 물에 이걸 주물주물해서 이 안에 이 성분을 뽑아내서 고두밥을 지어가지고 이걸 가라앉혀서 윗물을 써서 은은한 물에 삭히는 것이 우리의 식혜요. 그 과정을 하는 과정이요. 보리에서 나오는 엿기름은 명인의 식혜에 대한 열정처럼 더욱 진해져 가고, 엿기름에서 나오는 풍미는 명인의 삶처럼 더욱 깊어져 간다. 이제 고두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엿기름 착즙한 거를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밥알이 이제 당분을 그 안에 있는 전분을 다 뱉고 밥알이 떠요. 그때 이제 약간의 설탕을 집어넣고 한번 확 끓여주면 끝이에요. 그게 식혜예요. 그 물을 은근하게 계속 졸여.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고운다고 그래. 하도 고생을 하니까 솥단지 앉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만한 주걱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돌려요. 이게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준비한 고두밥 위에 진한 엿기름을 넣고 5시간 이상 은은하게 끓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혜.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명인의 식혜가 완성된다. 이천에서 직접 재배한 쌀과 군산에서 되살린 옛 품종 해미보리. 이들이 합쳐서 탄생한 식혜는 탁하지만 깊은
비효율적이지만 제대로 된 맛을 내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전통 음료다. 전통 식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명인의 공장은 쌀을 불리는 침지, 고두밥 짓기, 엿기름 침지, 엿기름 추출, 당화, 배합, 충전, 살균의 공정으로 돌아간다. 식혜의 풍미를 더할 엿기름의 재료, 옛맛을 간직하고 있는 해미보리는 군산에서 보리의 발화 후 직접 명인의 공장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해서 보리를 재배해. 그리고 일주를 키워. 그러면 한 1.5cm 싹이 나. 싹이 나면 이걸 골고루 펴줘. 그 다음에 그것도 적정한 온도로 말려. 그걸 잘못하면 또 거기서 썩어. 응? 말리지 못하고 잘 펴줘야 돼. 그리고 또 쥐라든가 해충이 너무 좋아해 엿기름을. 왜? 단맛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인위적으로 말리는 거지. 인위적으로 말려서 그것을 빤 게 엿기름이야. 하나하나 엄선한 해미보리를 이용해 엿기름으로 만들면 다음은 엿기름을 이용해 침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식혜를 만들기 위한 명인의 집념이 돋보인다. 이 침지 탱크가 그냥 단순하게 침지 탱크가 아니야. 이 안에 기포 시설도 들어있고. 왜? 엿기름이 이게 생물이란 말이지. 산소가 들어가야 돼. 산소가.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보면 습도, 온도 다 이게 다 장치가 다 돼 있고 매일같이 기록을 그래. 그래서 가장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알지. 응? 침지가 끝난 엿기름을 고두밥에 섞게 되는데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았던 명인의 공정은 전통 방식과 다르지 않은 섬세함과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솥은 대형 압력솥이라고 보면 돼. 고두밥이 다 지어졌을 때 착즙한 엿기름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밥하고 또 같이 이게 믹서가 돼. 그런데 믹서가 될 때 밥알이 깨지면 안 되잖아. 또 깨지지 않게 또 고민을 한 거야. 이 임펠러가 그거야. 그리고 또 이게 180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거야. 그게 8번을 해. 8번이 지금 난 최적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걸 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그게 다. 식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당화 과정에는 최적의 온도가 중요한 만큼 명인은 무엇보다 온도를 맞추는 데 집중했다. 정말 옛날에는 소문사설에 보면 아르목에다가 고두밥하고 그 다음에 엿기름 착즙한 물을 갖다가 가만히 두면 거기서 밥알이 다 되면. 근데 그 온도가 약 60도에서 한 70도 정도 됐던 거야.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식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거를 당화솥에다가 60도로 온도를 올려주는 거야. 한 5시간 정도 지나면 밥알이 떠. 거기서 사람의 침 성분인 아밀라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탕을 가미해서 한번 끓인 게 그게 지금 오늘날에 먹는 식혜야. 직접 재배한 쌀과 보리를 통해 제조한 문완기 명인의 식혜. 우리가 먹는 식혜로 만들어지기까지 꼬박 이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원료가 농산물이잖아. 농산물. 제일 중요한 게 재배야. 재배가 잘 되면 원료 자체가 튼실하단 말이지. 응? 그러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재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배된 걸 가공을 하는데 엿기름 만드는 것도 가공이고 식혜 만드는 것도 가공이야. 보리를 침지지 그것도 역시 싹을 내려면 물을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며칠 할 것이냐, 몇 도에서 할 것이냐. 이걸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잘못하면 썩어. 밥을 할 때는 나만의 기계를 내가 만들었잖아, 그렇지? 수분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온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다 데이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까지 보인 데이터가 지금 5년치가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거기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것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고민을 하고 해서 탄생된 공장은 확실해. 최초로. 응? 정말로.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전통 음료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단 말이지. 매뉴얼이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한 매뉴얼 없어. 이 매뉴얼을 갖춰 나간 거잖아. 엄선된 재료들을 사용하는 만큼 만드는 과정 또한 쉽고 빠른 길보다는 제대로 된 길을 걷겠다 다짐한 명인. 명인이 만든 제품들은 여느 음료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식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당화라든가 이런 걸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 침지하는데 16시간, 당화하는데 5시간. 이럴 수가 없잖아. 하루 출근해가지고. 그래서 콜라나 뭐 이런 맥주나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과정에 8시간 안에 그걸 하려고 하니 거기다 효소제를 첨가해서 같은 맛을 내지 않았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까를 고민해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다 나온 거야. 그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알려준 전통 방식대로 식혜를 만들 때 첨가물이나 방부제 없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만든 게 하늘청 식혜야. 명인의 공장은 현대식 음료를 제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쌀의 강도나 크기, 모양, 색과 같은 원재료의 기준부터 당화의 적절한 온도와 시간, 전통 식혜의 대중화를 위해 상온에서의 유통이 가능한 방법, 완성된 식혜의 보관 조건까지 모두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향한다고 할 수 있다. 식혜가 우리 회사 식혜 말고도 많이 있잖아. 명인이 만든 식혜 말고도 많이 있단 말이지. 난 나만의 방법을 고집을 세워서 옳게 내가 올바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오늘 만드는 거 올바르게 만든다. 이 생각을 갖고 오늘도 만들고 있는 거지. 많이 만들 수가 없어. 아까도 만들었지만 그 과정상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 시간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니 우리 생산 시설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만들어내냐 알잖아. 그 양만 딱 만들어내는 거지.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길게 봐서는 뭐가 더 좋을까? 올바르게 내 후손들한테 알려줘서 올바른 방법대로 가는 게 좋을까? 당장 뭐 좀 해서 더 많이 돈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 전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 상품이잖아 이게. 올바르게 가야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혜에는 쌀알이 있지만 명인의 식혜에는 쌀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식혜를 수출하러 해외 전시회를 나갔는데 그 다른 문화잖아. 음료에 건더기가 있고 뭐 쌀알이 있고 이게 색깔도 안 이쁘단 말이지. 식혜 색깔이. 그래서 이게 스프냐 이게 뭐냐 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물질이냐고 물어봐. 이물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두바이까지 와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럼 바로 빼자. 빼는 걸 연구했지.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내. 그 이유가 그거였어. 그 이빨 사이에 끼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퍼먹지도 않고 또 목 넘김도 좋고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실제로 문환기 명인은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여러 번 참가해 식혜를 알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낯설지 몰라도 한 번 맛을 본다면 거부감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명인의 자신감도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외국어 대학교에 갔어요. 외국어 대학교에. 이문동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 우리 외국 학생들한테 다 먹여도 보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외 전시회도 열심히 나갔고 우리 전수자랑 같이 가가지고 방학 때 가서 거기서 정말 점심도 안 먹고 우리가 식혜 한번 팔아보고 팔 때는 어때? 그 사람들이 안 먹어본 거잖아. 안 먹어본 거니까 먹어봐야 살 거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 전통 음료다. 그럼 호기심이 생기잖아. 먹어보고 괜찮네? 그래서 사가고 팔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 K-팝 가수들과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연이은 성행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명인은 식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 확신했다. 요즘에 최근 들어 내가 얼마 전에 미국 LA를 갔다 왔는데 LA에 우리나라 설렁탕을 먹으려고
미국 국민이 정말 거짓말 아니라 줄을 끝도 없이 서 있어. 설렁탕 한 그릇에 25,000원이야. 그런 거 보면 자연적으로 느끼는 거지. 최근 들어 우리나라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걸 다들 알 거고, 떡볶이니, 응? 우리나라 한류 K푸드가 이제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고, 지금 얘기한 김밥에 콜라가 잘 어울려, 식혜가 잘 어울려. 식혜가 잘 어울리잖아. 당연히 이제 우리 문화상품이 해외로 나가야지.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맛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문완기 명인. 제품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위해 여러 기술을 접목하여 5배 농축팩과 멸균팩 등 여러 형태의 식혜 제품화를 성공시켰다. 이게 식혜가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이야. 사실은 까다로운 음료야. 이유는 식혜를 만들면서도 상해. 식혜는 잘못 만들면 상해. 그래서 주변 환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까다로운, 그러니까 금방 상하고 금방 쉬어버리는 식혜를 어떻게 해외 수출을 하겠어? 방부제나 보존료나 이런 걸 집어넣지 않고 이걸 좀 안전하게 유통기한을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또 그것도 역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현재 우리 식혜야. UHT라고 그래. UHT가 멸균한다고 그래. 멸균 과정도 거치고 살균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그걸 지금이야 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이해가 가지만 당시는 쉽지 않았지. 전통 음료의 도전이기에 주목받는 것이 아닌 꾸준한 연구와 발전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오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명인. 옛날에는 이 식혜를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다 안 계셔. 그래서 우리 지금 관내부터 시작해서 명절 때 내가 꾸준하게 제품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기다려주고, 근데 그분들이 기다려주는데 내가 사서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걸 안 드린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지역부터 내가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보내고 있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이익을 나눔으로써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세심한 보살핌으로 성장해온 문완기 명인. 국내 최초의 식혜 명인이라는 것에 걸맞게 전통 음료의 발전을 멈추지 않고 하늘청 연구소를 직접 설립하여 세계화를 위한 제품 개발과 보완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예, 저희 하늘청 전통음료연구소는 우리 선주들이 전수한 전통 음료의 제조 방법을 보존하고 선진화된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사에서 자체 설립한 전통 음료연구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성역화된 기술인 쌀과 보리의 당화 기술을 응용한 전통 음료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보다 다양한 전통 음료 제품을 확보하고 구축하여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야말로 전통 음료입니다. 계량식이 아니고 저희처럼 순수하게 옛날 전통 방식을 이행을 해서 제품화 시키는 데는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걸로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쌀과 보리를 이용한 그런 당화 기술을 응용해서 전 세계인의 음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저희 자부심입니다. 직원들의 자부심과 명인의 노력 끝에 특허 출원에 하나하나 성공하며 명인은 자신이 걷는 길을 증명해내고 있다. 농축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 농축 특허. 그러니까 농축 특허를 낸 이유는 농축을 하면 그럼 작은 양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걸 내가 처음에 만든 거야. 처음 개발한 거야. 지금도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특허를 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멸균 식혜. 식혜가 멸균한 게 없었어. 그걸 또 특허를 내자. 페트를 넣어가지고 멸균 식혜를 특허를 내자. 그래서 그거는 얼마 전에 특허를 냈지. 대표적으로 식혜가 지금 특허가 2가지.
이처럼 전통 음료로서의 식혜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표 음료로 나아가고자 노력해 나가는 명인. 그 옆에는 언제나 명인을 보며 명인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아들 문하준 씨가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7호 대한민국 식품명인 전수자로 지명된 문하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신 아버지 곁에서 그분의 전통 제조 방식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통 식혜 제조에 있어서 좋은 원재료를 구별하는 법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침지시키고 당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혜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전수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당화를 시킬 때도 이렇게 더운 수증기를 맞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당화액의 상태를 매 시간마다 체크해서 기록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의 어려움이 특히 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쉬움과 타협하지 않고 전통 방식을 올고지 걸어가는 명인의 뒤에서 전수자 문하준 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명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전통을 고수한다고 하시는 흔히 말해서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속을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원형으로의 집착이 아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변화가 수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전통의 방식이라는 기준을 어디다에 두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보수적이고 답답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속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러 전통들을 두고 무엇이 정말 진짜 전통이냐 혹은 무엇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냐 등의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올바른 판단은 지금의 세대에서 하는 것이 아닌 후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법을 꿋꿋이 걸어나가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통을 위한 길을 걷는 명인. 그런 명인에게 식혜를 알리려는 이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라고 했잖아. 전통문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오. 대한민국 전통문화잖아. 이 기반을 깔아놔야 될 거 아니오. 만약에 지금 자손이 태어났어. 근데 우리나라 저 콜라처럼 식혜를 쫙 마시고 댕겨봐. 자긍심 생겨 안 생겨? 에? 얼마나 뿌듯해.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명인인데? 당연히 해야지. 그게 애국심이지 뭐.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식혜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차겠어. 그거 생각하면 힘든지도 몰라. 연매출하고는 상관없어요. 연매출하고. 내가 그런 쪽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한다면 몇 조로 갈 수도 있겠지. 큰 폭을 가져야지. 젊은 놈으로 보고. 대한민국 전통 문화, 전통 음료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든다. 이게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초석을 만든다 내가. 이게 내 포부고 이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내 삶이야 이게. 인연으로 시작해 삶에 이르기까지 30년. 단 한 번도 욕심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만들지 않았던 식혜 명인으로서의 길. 단순한 마실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통 음료이자 그 너머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식혜. 우리 것을 알린다는 자부심 하나로 초심을 안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명인은 단 하나의 후회도 변심도 없이 우리 전통 음료 식혜가 세계적인 음료로 도달할 때까지 명인은 올바른 길을 계속 걷고자 합니다.